혈당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걸까요? 식단을 신경 써도 날이 갈수록 당화혈색소가 높아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면 당화혈색소가 낮아집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하루에 2개 이상 드시면 당뇨가 정말 잡힙니다. 이왕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비타민C 메가도스. 처음 들었을 땐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접어들어 매일 스트레스였던 저는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죠. 비타민C를 하루 한두 개 드시는 것과 개 드시는 건 전혀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순한 건강 보조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포 차원의 노화를 방지해서 근본적인 혈당 조절 시스템을 회복시킵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다고 말합니다. 의심하며 망설인 시간이 아깝다는 후기가 가득합니다. 혹시 지금 당뇨 전 단계인데 식단 관리를 잘 못해서 점점 수치가 나빠지고 있나요? 당뇨 진단받고 운동도 해봤는데 당화 혈색소는 그대로이신가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면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시면 평생 당뇨약에 의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신 후에 여러분은 당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의로 매일 다양한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모두 진단을 받아서 오랫동안 약을 드셨어요. 특히 당뇨약 부작용으로 입안에 수포가 생겨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저는 당뇨엔 절대 걸리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긴 의대 수련 기간 동안 건강은 나빠지기만 했어요. 밤샘 근무와 고된 업무 속에서 건강하게 챙겨 먹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그게 바로 주기적인 검진이었어요. 매년 혈당, 혈압, 혈중 지지를 측정했어요. 하지만 5년 전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가 6.0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6.5가 넘으면 당뇨 진단을 받게 되죠. 당뇨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식단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밥을 적게 먹고 초콜릿 같은 군것질을 줄였어요. 하지만 당화혈색소는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6.3까지 올라갔어요. 공복 혈당도 항상 130을 넘었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결국 나도 아버지처럼 당뇨 진단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걸까? 평생 당뇨약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음식은 쳐다보기만 해야 하는 걸까? 언제 혈관이 막힐지 몰라서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걸까? 의사인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에 큰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제 삶을 바꾼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은 우연한 강의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예방의학 세미나에서 이왕재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이왕재 교수님은 1990년부터 30년간 서울대 의대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면역학 관련 연구를 해오셨어요. 이분은 비타민C를 40년이 넘도록 꾸준히 드시면서 비타민C의 효과를 수많은 연구로도 입증을 하셨어요. 그 효과는 가히 놀라웠어요. 혈당 안정 효과부터 항산화 효과, 면역 기능 강화, 심지어 암세포 성장 억제까지. 하지만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비타민C를 권장량보다 훨씬 많이 먹는 게 정말 안전한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이왕재 교수님은 제가 배운 비타민C 권장량의 10배 이상을 권장하셨거든요. 두 번째는 비타민C를 먹는다고 혈당이 정상화되고 면역 시스템이 개선되는 효과가 정말 가능한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몇몇 특이 체질인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의심이 많고 신중한 저는 제 몸에 실험을 하기 전에 다양한 해외 논문과 자료들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안전한 복용량과 복용법, 기대되는 효과를 정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방법대로 비타민C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은 후 6.3이었던 당화혈색소는 6.1로 내려갔어요. 공복 혈당도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3개월이 더 지나자 당화혈색소가 5.5로 떨어지면서 정상 범위를 회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식습관을 특별히 바꾸지 않았단 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국수, 돈가스, 초콜릿, 과자 같은 음식을 가끔 먹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변화는 뱃살입니다. 여느 40대 남성들과 같이 저는 마른 비만의 체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팔다리는 얇은데 배가 나와서 허리둘레는 두꺼웠어요. 그런데 절대 줄어들 것 같지 않던 배가 들어갔습니다. 바지가 헐렁해져서 한 사이즈 작은 바지를 사게 됐어요. 이제 진짜 더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본 저는 저희 아버지께도 비타민C 복용을 권했어요. 아버지께서도 처음엔 의심하셨지만 제 변화 수치를 확인하신 후 시도해보기로 하셨어요. 아버지는 당뇨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드셨지만 식단을 관리하지 않아서 당화 혈색소는 조금씩 높아져 왔어요. 7.5까지 올라가자 식단 관리를 조금씩 시작하셨어요. 밥의 양을 줄이고 과일과 군것질을 줄이셨죠. 하지만 당화 혈색소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 권유로 비타민C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한 달 만에 당화 혈색소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아버지의 당화 혈색소는 5.6까지 떨어졌고 당뇨약도 끊게 되셨습니다. 건강을 되찾으신 아버지는 운동을 시작하셨고 산에도 오르기 시작했죠.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꿈꾸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처럼 건강을 되찾으시고 나아가 다시 꿈을 찾으시는 게 제가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당뇨를 극복하고 다시 꿈꾸는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비타민C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당뇨를 개선하는 건지 그 과학적 배경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비타민C 먹는 방법을 따라하기 쉽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혈당을 안정시키실 수 있어요. 중간에 끄지 마시고 편안하게 영상을 틀어두세요.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누구나 비타민C로 당뇨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C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 준비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실천해 보신 후에는 여러분이 겪은 효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삶을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비타민C가 어떻게 당뇨를 개선할 수 있는 걸까요? 당뇨는 소변으로 배출해야 할 만큼 당이 많은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당이 나쁜 게 아니란 거예요. 당은 오히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심지어 뇌는 에너지원으로 당만 사용해요. 당 떨어졌다는 말 들어보셨죠? 당이 부족하면 세포가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운이 없고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뭐 때문일까요? 당 자체가 아니라 당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당이 너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 몸에서 당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정교한 조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을 항상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당을 많이 먹었는데 쓰진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당이 많아져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모터를 많이 돌리면 닳아서 멈춰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 조절 시스템이 망가졌으니 당이 많이 들어와도 줄일 수 없어져요. 당 좀 많아진다고 큰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혈당 상태는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요. 이게 지속되면 우리 몸이 녹슬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무엇보다 무서운 점이에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의 모든 기관들에 달라붙어서 기능을 망가뜨려요. 기계에 녹이 스는 것과 같아요. 심지어 당을 조절하는 췌장 같은 기관도 망가뜨리니 혈당이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가장 처음엔 혈관 안쪽에 있는 세포들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언젠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 심근경색, 손발괴사 같은 무서운 병이 생깁니다. 뇌세포도 망가지니 치매가 빠른 속도로 올 수 있어요. 미세혈관으로 구성된 신장도 빠른 속도로 망가집니다. 간, 심장도 망가져서 결국 몸 전체가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는 게 바로 당뇨입니다. 그럼 비타민C를 먹으면 어떻게 당뇨를 막을 수 있는 걸까요? 비타민C는 흔히 감기를 예방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도 합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비타민C는 청소기처럼 활성산소를 빨아들여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고혈당 상태일 때 많아지는 활성산소를 비타민C가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비타민C를 하루 한두 개 먹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혈당 조절 시스템을 회복시키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체적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다양한 환경 변화로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염증 물질과 산화,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충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를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거냐며 걱정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포유류는 간에서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루에 음식으로 먹는 양의 100배 이상을 만드는 동물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식사를 통해서 비타민C를 하루 동안 100mg 정도 섭취합니다. 하지만 인간 무게의 절반 정도인 개는 하루에 1200mg, 인간과 무게가 비슷한 사슴은 2800mg, 인간보다 4배 정도 무거운 돼지는 하루에 12000mg 정도의 비타민C를 만들어요. 심지어 병, 상처,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동물들은 평소보다 40배나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만들기도 합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급격히 늘려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거죠.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비타민C를 만드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인류는 과거에 식물, 과일이 풍부한 환경에서 살았죠. 비타민C를 만드는 능력을 잃고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젠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환경으로 변화했어요.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비타민C 말고도 비타민이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이 중에서 왜 하필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복용해서 활성산소를 없애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안전성, 경제성, 흡수율 때문입니다. 고용량으로 드시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많이 먹어도 안전하고 많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현실적이어야 하죠. 흡수율이 높아야 많이 먹은 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항산화 물질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먼저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과잉 섭취를 해도 안전해요. 남은 양은 소변으로 배출되니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또한 비타민C는 다른 항산화 물질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해요. 1kg 원료 가격을 기준으로 비타민C는 2, 3만 원이에요. 반면에 폴리페놀은 100에서 400만 원, 안토시아닌은 200에서 500만 원 정도예요. 마지막으로 비타민C는 흡수율이 70에서 90%로 매우 높아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은 흡수율이 10% 정도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고용량으로 드시기 가장 좋은 항산화 물질이 됩니다. 그럼 이제 비타민C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건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몸 상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공식을 적용하기보다는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을 하셔야 해요. 구체적으로 따라하기 쉽게 2가지 옵션으로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는 3회 복용법으로 이왕재 교수님이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는 분은 이 방법으로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3번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6000mg을 2000mg씩 3번에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비타민C를 드시는 시간이에요. 비타민 2000mg은 고용량이기 때문에 빈속에 드시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장을 보호할 수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도중에 2000mg씩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C를 반찬처럼 중간에 챙겨 드시는 거예요. 비타민C를 식탁 위에 올려 두시면 잊지 않고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속쓰림이나 설사를 겪는 분들은 2번째 방법인 6회 복용법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에 1000mg씩 6번에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드시면 위장 자극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혈중 비타민C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비타민C는 서너 시간 정도가 지나면 농도가 줄어들어요. 활성산소를 지속적으로 없애려면 비타민C 농도를 꾸준히 높게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너 시간에 한 번씩 비타민C를 드시는 게 가장 효과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 번 챙겨 드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복일 때 비타민C를 드시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중이 아닐 때는 아몬드 등의 견과류 두세 개나 무가당 요거트 한 스푼 중 한 가지를 곁들여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소량의 단백질과 지방이 위의 점막에 보호막을 만들어 주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 6시 무가당 요거트 한 스푼과 함께, 아침 9시 식사 중간, 오후 1시 점심 식사 중간, 오후 4시 아몬드 두세 개와 함께, 오후 7시 저녁 식사 중간, 밤 10시 아몬드 두세 개와 함께 매번 1000mg씩 총 6번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산도를 낮춘 버퍼드 비타민C 또는 중화 비타민C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버퍼드 비타민C는 위장 자극이 거의 없어서 공복에 드셔도 안전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3회 복용법, 6회 복용법 두 가지 중 여러분 몸에 맞는 방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3회 복용법을 했는데 속쓰림이 있다면 6회 복용법으로 바꿔보셔도 됩니다. 반대로 6회 복용법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고 6번씩 챙겨 먹는 게 힘드시다면 3회 복용법으로 바꿔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사실상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복용해보고 싶지만 부작용이 걱정돼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드셔야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안전하게 고용량 비타민C를 복용하기 위한 주의사항, 첫 번째는 단계적 접근입니다. 최근 진료실에 오셨던 68세 이진철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진철님은 유튜브 영상으로 비타민C를 접하시고는 3000mg씩 하루에 3번, 총 9000mg의 비타민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시작한 첫날부터 복통에 시달리다가 설사를 하셨어요. 적응 과정일 거라 생각하고 비타민C를 2000mg씩 3번, 총 6000mg로 줄이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메스꺼움과 설사가 계속됐어요. 1000mg로 줄여도 설사가 지속되자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진철님은 용량을 줄여도 설사가 계속되는데 비타민C는 저랑 맞지 않는 건가요? 희망을 가지고 먹어보려 했는데 이마저도 어렵네요. 하면서 절망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진철님처럼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고용량으로 바로 시작하시면 설사를 겪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용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사실 비타민C는 누구나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한 번에 1000mg씩 하루에 3번 드시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일주일간의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몸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설사, 속쓰림 증상이 없고 평소보다 컨디션이 나아지는 걸 확인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3번 중 한 번만 2000mg으로 용량을 늘리세요. 예를 들면 아침에 1000mg, 점심때 1000mg, 저녁때 2000mg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간 유지하면서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없는지 컨디션이 나아지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상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제 3번 중 2번은 2000mg으로 드시고 한 번은 1000mg으로 드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간 유지하신 후 이상이 없으시면 2000mg씩 3번을 드시면 돼요. 혹시 1000mg씩 하루에 3번 드시기 시작하는데 속쓰림이나 설사 증상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안정기를 가진 후 500mg으로 용량을 줄여서 다시 시작해 보세요. 이런 분들은 위장이 예민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식사를 충분히 하시면서 중간에 비타민C를 드시는 방식을 꼭 지켜주세요. 6회 복용법으로 하실 분들도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가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한 번에 1000mg씩 하루에 3번 드시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일주일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한 번에 1000mg씩 하루에 4번으로 횟수를 늘리세요. 또 다시 일주일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 한 번에 1000mg씩 하루에 5번으로 횟수를 늘리세요. 마찬가지로 일주일간의 적응 기간 후 6번으로 횟수를 늘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용량을 늘려서 하루에 6000mg 이상씩 드시기 시작하셨다면 그 이후에 용량을 더 늘릴 땐 훨씬 더 긴 적응 기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최소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친 후 7000, 8000mg 이상으로 늘려 나가셔야 해요. 이왕재 교수님은 하루에 12000mg 정도를 드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40년간 비타민C를 드셔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용량만 늘리려고 하시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내 건강을 지키는 정답은 남이 아닌 내 몸에 있습니다. 그러니 복용을 하시면서 내 몸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 주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충분한 물 마시기입니다.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복용할 때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바로 신장 결석이에요. 하지만 이 부작용은 매우 드문 경우에만 발생하며 충분한 물을 마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꼭 드셔주세요. 200ml 컵에 10잔을 마시는 건 굉장히 번거로워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500ml를 4번 마시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첫 500ml를 아침 공복일 때 조금씩 나눠서 다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수분 보충은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아침은 의지가 가장 강한 시간이죠. 이때 하루 목표의 25%를 채워두면 나머지가 더 쉬워집니다. 레몬 한 조각이나 소금 한 고집을 넣으면 훨씬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추천드리는 팁은 식사 30분 전에 물 300에서 500ml씩을 마시는 거예요. 식전 물 섭취는 과식을 막고 혈당 급상승도 막아줘요. 게다가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서 건강상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점심과 저녁 식사 30분 전에 300에서 500ml씩만 드셔도 하루 목표의 50% 가까이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일과 틈틈이 드셔서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만약 소변을 볼 때마다 진한 노란색이라면 물을 충분히 드시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소변이 연한 노란색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물을 꼭 많이 드셔주세요. 신장 결석 위험 때문에 신장 기능이 나빠진 분께는 비타민C 고용량 복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구체여 과율이 30에서 59 사이인 만성 신장 질환 3단계 이상인 분들은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비타민C를 소량으로라도 복용하길 원하시다면 주치의와 상담을 먼저 해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있는데도 효과를 못 느끼거나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분들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64세 박지선님은 2년 동안 비타민C를 하루 6000mg씩 드시고 계셨어요. 혈당 안정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고생해온 비염도 사라질 정도로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특별한 걸 안 해도 피곤하고 얼굴에 열감이 오르는 걸 느끼셨어요. 없던 두통이 생기는 날이 잦아지고 평소보다 기분이 가라앉아서 짜증내는 일도 많아졌어요. 나이 들면서 생기는 노화 증상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혈당이 다시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공복 혈당이 높아지면서 당화혈색소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비밀은 바로 비타민 B에 있었어요. 혈액 검사와 문진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 B군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비타민 B는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께서 꼭 함께 드셔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걸 놓치는 분들이 많으세요. 장기적으로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 B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타민 C를 6000mg 이상씩 드시면 비타민 B군 소모량도 많아지거든요. 비타민 C가 대사되는 과정에 비타민 B군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부족 현상이 생겨요. 그럼 피로, 두통, 혈당 불안정, 신경계 과민 같은 증상이 생기게 돼요. 비타민 C가 엔진이라면 비타민 B군은 엔진 오일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만 열심히 드시게 되면 엔진 오일이 부족해져서 몸이 오히려 과열되는 거예요. 비타민 B군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B3이 가장 필요해요. 그런데 비타민 B3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니아신과 니아시나마이드가 있어요. 이 중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니아시나마이드예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을 고르실 땐 니아시나마이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니아시나마이드가 100에서 250mg 포함된 비타민 B군 보충제를 하루 한 알씩 드시면 충분합니다. 단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 식사 직후에 드시는 걸 권장드려요. 저녁에는 각성 효과 때문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단계적 접근, 충분한 물 섭취, 비타민 B군 섭취까지.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모았으니 여러분이 가지는 궁금증도 대부분 해결될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확인 후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비타민C 고용량 복용은 얼마 동안 해야 하나요? 혈당 관리, 나아가 혈관 건강을 개선할 목적일 때 최소 3개월 이상은 해보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위장 자극, 극심한 피로,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 만성 신부전증 3단계에 진입한 경우, 신장 결석이 생긴 경우에는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는 계속하시면 당뇨 관리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 개선, 혈압, 혈관, 건강 개선, 암 예방 효과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타민C는 어떤 종류로 먹어야 하나요? 비타민C는 가루, 알약, 젤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 가루나 알약 중 원하시는 형태로 고르시면 돼요. 젤리형은 비타민C 함량이 낮은 편이고 불필요한 당분을 섭취하게 돼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루약이 알약보다는 순도가 높고 흡수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맛이 자극적이고 계량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편리성을 추구하신다면 알약을 드셔도 효과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음식으로는 비타민C 6000mg을 먹을 수 없나요? 과일, 야채 같은 천연식품으로 비타민C를 충분히 먹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6000mg 이상을 먹는 건 불가능합니다. 비타민C 6000mg을 섭취하려면 레몬 100개를 먹어야 합니다. 다만 과일이나 야채를 비타민C 보충제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적당한 과일과 충분한 야채를 곁들이는 건 언제나 우리 몸에 이롭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뭘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위장이 예민한 편이라서 처음에 하루에 1000mg 한 알씩 먹는 것부터 서서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2000mg씩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날엔 하루에 5번까지도 먹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제품이 뭔지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를 다 먹어봤는데 효능상 큰 차이를 못 느껴서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한 정제로 먹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려은단 비타민C를 먹고 있어요. 가격이 저렴해서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저렴한 걸 찾으면 언제든 바꿔서 먹을 예정이에요. 비타민 B군은 사실 우리나라 제품 중엔 니아시나마이드가 같이 들어간 걸 못 찾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니아신은 니아시나마이드와는 다릅니다. 니아신이 아닌 니아시나마이드를 드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비타민 B군 보충제에는 비타민 B3가 니아신의 형태인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니아시나마이드가 들어있는 쏜리서치의 비타민 B군을 직구해서 먹고 있어요. 직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은 비타민 B군 보충제와 니아시나마이드를 따로 하나씩 드셔도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식단 관리는 전혀 안 하고 비타민C 6000mg씩만 먹어도 당뇨 좋아질 수 있나요? 비타민C 복용과 적절한 식단 관리가 병행되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뭐든 균형이 중요하겠죠. 비타민C만 열심히 먹고 식단은 엉망진창이라면 사실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비타민C로 열심히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와중에 활성산소를 펑펑 만들어내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니까요. 너무 엄격한 식단 관리까진 어렵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건강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식단 관리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흰밥, 흰빵, 면, 떡은 줄이시고 잡곡밥, 통밀빵, 단호박, 오트밀 같은 비정제 탄수화물을 적당량 드세요. 둘째, 과식하지 마세요. 사실 뭘 먹는지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먹는가입니다. 배가 부른 느낌이 80% 정도 들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매 끼니 단백질을 챙겨 드세요. 콩, 고기, 두부, 생선, 달걀 등의 단백질을 몇 끼 챙겨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보다 자세한 식사법 관련 내용은 위에 영상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당뇨 극복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비타민C 고용량 복용이 당뇨 개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복용법, 주의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비타민C 복용을 통해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다. 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작은 시도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물론 비타민C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를 주는 만능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변화, 그리고 아버지께 나타난 변화는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단 조절, 운동, 약 복용으로도 잘 안 잡히는 혈당 문제, 혹시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비타민C를 한번 신중하게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모든 시도는 주의사항을 지켜서 조심스럽게 시작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혈당 관리 때문에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비타민C로 지키는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